한국은 이제 완전히 포기한 것이 확실. 잘난 척 하더니 끝이 안 좋은 국가이다. 이는 주변국에서 한국의 코로나에 대한 최근 헤드라인 뉴스와 평가들을 모아 놓은 것인데요. 그런데 미국 주요 매체에서 오히려 한국의 밤거리 사진을 보고 전문가들은 놀라운 발언을 했으며, 한국의 어떤 사진들이 해외에서 왜 공유되었고 미국에서 이것을 왜 주목하는지 궁금해지는데요. 실제 글로벌 네티즌들에게도 한국의 밤거리를 조명하는 의견이 새롭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전세계 유저를 대상으로 한 레딧이라는 커뮤니티에서는 한국의 밤거리가 조명되었는데요. 한 유저가 이와 관련한 한국 사진을 공유했으며 이에 대한 갑론을박이 이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전세계 많은 이들에게 한국이 결국 방역을 포기했나, 아니면 정말 코로나가 끝난 건가 의문인 것이며, 이에 대해서 한국의 처음 거리두기 해제 주간이 등장하면서 관심을 받게 된 국면으로 판단됩니다. 이렇게 전세계 유저들에게 한국이 관심을 받는 것은 아무래도 한국이 철저한 방역으로 유명했기 때문인데, 다른 나라와는 달리 선제적 PCR 검사, 드라이브스루, 워크스루 등 창의적인 방법을 개발해냈고, 또한 많은 나라들이 사망자가 넘쳐나고 고생할 때 한국은 자신들 방어뿐만 아니라 미국을 비롯한 전세계 많은 국가에 마스크와 진단키트를 실어 나르는 등 그야말로 대단한 활약을 했기 때문이죠. 이에 연일 외신에 오르내리다 보니 한국의 거리두기 완전 해제에 대해 충격이라는 표현을 한 것입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레딧에서는 한국에서 완전 방역 해제를 드디어 했다는 내용과 함께 대화가 오고 갔는데, 대략의 내용은 100K, 즉 10만 명의 사람들이 매일 확진자가 나오는 한국이야 포기한 건가 라며, 한국이 최근 방역을 거의 완전히 해제하는 것을 두고 한국이 견디다 못해 포기했다는 의견을 낸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다른 네티즌은 한국은 지금까지 가장 방역을 잘 수행한 국가야, 이제 어쩔 수 없어 라며, 오미크론의 위력이 너무 강하니까 한국조차 방역에 포기하고 일상 회복으로 가려 한다 답합니다. 중국에서 일한다는 네티즌은 이제 중국에서도 점점 제로 코로나를 포기할 수 있다고 생각해. 중국은 강제로 모두를 가둬놓는데 이번 상하이를 보면 더 이상 중국은 버틸 수 없을 거야 라고 지적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오미크론이 확장되는 국면이라 한국도 결국 무너졌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 방송에서도 한국의 거리 해제를 언급하며, 사람들이 술자리에 엄청나게 가고 있어요. 과거가 그리웠던 것일까요? 그렇지만 확진자는 여전히 10만 명이라 위험한데 말이죠 라고 하면서, 역시 일본답게 한국이 거리두기를 해제하자마자 한국 상황을 곧바로 보도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한국의 흐름은 많은 국가에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경우에는 다시 동부 지역에서 확진자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이며, 유럽에서도 올 11월에는 다시 한번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변이가 나타날 게 자명해 보이며 중증 환자나 치명률 등도 여전히 불안한 데이터를 보여준다는 것이죠. 따라서 겉으로 봐서는 확진자가 세계적으로 많이 나오는 한국이 무리한 방역 해제를 한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또한 한국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국가들은 최근 들어 한국에 대해 혹독한 평가와 취급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바로 옆 중국에서는 가장 한국을 질병이 창궐한 국가로 취급하면서 깜짝 놀랄 몇몇 행동을 보여준 바 있습니다. 중국 상하이에 코로나가 창궐하자 중국은 한국산 의류에 대한 수입을 즉각 중지시켜버린 모습입니다. 평소에 한국 옷이 중국에 많이 팔려나가고 중국인들이 선호하다 보니 한국 옷 수입에 대해 거슬려 했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국산 수입도 차단시켜버리고 코로나 책임도 한국에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현재 지금 중국 전역은 그야말로 시진핑에게 충성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 기간입니다. 그러다 보니 한국을 최악의 질병 국가로 몰아가야 중국에서 일 처리가 편한 것입니다. 시진핑의 3연임 대관식이 곧 열리는데 바로 그 직전에 수많은 고위 공무원들이 잘려나가기 때문으로 실제 현재 중국에서는 올해 들어 21명의 전현직 고위 인사가 당국의 조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중국은 올해 들어 유난히 강력한 반부패 드라이브를 걸면서 쥐잡듯이 고위급 인사를 낙마시키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교도소로 보내는데, 이는 시진핑의 반대파들을 보내버리는 작업으로도 유명합니다. 따라서 시진핑 주석이 중국이 세계 최고의 방역국가라는 중국이라고 천명한 이상 그것을 지켜내야 하는 것이죠. 상하이에서 비인간적인 봉쇄를 이어가는 것도 시 주석에게 충성심을 보여주기 위한 행동인 것입니다. 안 그래도 중국 정부는 현재 미국과 서방에 대해 극도로 대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서방보다 훨씬 우월한 중국의 모습을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만만한 한국을 소스로 활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중국 산둥성에 한국 전역을 스캔하고도 남는 초대형 레이더를 두 번째로 설치한 것이 확인되었는데, 바로 이런 것도 한국에는 사드를 들여놓지도 말라면서 자신들은 내로남불식의 행보를 보이는 것과 마찬가지죠. 중국 상하이나 베이징 등에서는 한국인이라는 이유로 상점을 폐쇄당하고 차별되는 경우도 자주 발생합니다.
K방역의 불운한 결말, 국민들만 고통이라며 보도한 일본의 다이아몬드 온라인이라는 매체에서는 한국이 강제 방역을 일삼다가 결국에는 국민들이 큰 고통을 받게 되었다는 취지의 보도를 실었습니다. 물론 일본은 하도 한국과 비교를 많이 당하다 보니 그에 대한 반발 심리가 나온 것이기도 합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한국이 방역 암호를 풀었다고 극찬했지만 CNN은 일본은 확진자를 숨긴다고 혹평했던 것이죠. 하지만 일각에서는 한국 사람들 표정이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활기차 보인다는 의견도 제기되었는데요. 실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된 첫 금요일인 22일 저녁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서울 번화가 곳곳은 불금을 즐기러 나온 사람들로 활기가 넘쳤습니다. 퇴근 후 동료들과 함께 저녁을 먹으러 온 직장인들에 더해 오랜만에 친구들과 약속을 잡고 만난 사람들까지 북적대며 거리는 인파로 가득한 모습이었는데요. 서울 중구 을지로의 노가리 골목길은 행인들끼리 어깨가 부딪힐 정도로 붐볐는데 가게 앞에 마련된 메뉴판을 살펴보느라 멈춰있는 사람들과 지나가려는 사람들이 뒤섞여 무척 혼잡했고 가게 입구를 지나가던 시민들은 사람이 왜 이렇게 많아 라며 놀라워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한국에서 오래 지냈다는 외국인 A씨는 항상 밤에는 모든 상점이 불이 꺼져 있는 게 당연했다고 말하면서 불과 2주 사이에 이렇게 달라진 한국 상황이 믿겨지지 않는다는 취지의 발언을 곁들였습니다. 또한 이렇게 식당에 홀 손님이 부쩍 늘어나면서 자영업을 하는 사장들도 반색하는 모습이 나왔고 지금까지 코로나로 인해 상황을 맞았던 배달 업체는 주문이 30에서 40%가량 줄어든 것으로 보이는 등 해외의 평가에 비해서는 한국에서는 오히려 활기가 돌면서 자영업 경제가 살아난다는 의견이 나오는데요. 그런데 미국의 주요 매체와 전문가들은 이러한 한국의 저녁 풍경을 보고 한박 웃음을 지었고 이들은 한국의 상황을 보면서 다른 나라와는 전혀 다른 포인트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선 미국 뉴욕타임즈의 감염병 전문가로 기고하고 있는 간디 교수는 한국 방역이 망했냐는 분위기에 대해서 정색하면서 오히려 한국은 가장 먼저 세계 최초로 코로나가 풍토병으로 전환될 국가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의 이유를 들며 한국이 현재의 밤거리의 모습이 그럴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다는 취지로 말하는데 그는 MBC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은 우선 백신 접종률이 96%로 전 세계에서 가장 높다고 강조합니다. 실제 백신 접종률이 93%에 달하는 싱가포르의 경우 현재 외국인 입국인들에게도 PCR 검사를 생략하며 완전 국경을 개방했으며 여행도 자유로운 뉴 노멀을 실시하면서 방역 조치 대부분을 해제했습니다. 이것도 한국과 거의 날짜조차 비슷한 타이밍으로 싱가포르는 방역 수칙을 모두 폐기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미국이나 서방 국가들이 백신 접종률이 높을 것으로 생각하나 미국의 경우 접종률은 66%이고 영국 77%, 독일 76% 등 대부분이 80%에 미치지 못하는 백신 접종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간디 교수는 한국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낸 국가라며 전 국민이 백신으로 무장한 국가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결정적으로 한국은 미국과 영국에 비교하면 치명률이 10분의 1밖에 안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의 치명률은 계절 독감과 비슷한데 이는 한국의 바이러스 대응 노하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보통 전염을 막기 위한 5가지 전략을 마스크 쓰기, 거리두기, 환기, 접촉자 추적과 검사를 할 수 있는데 한국은 이 모든 것을 해낸 유일한 국가에 속하며 더 놀라운 것은 백신 접종 후에도 계속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발언이 나오는데 한국은 마스크 쓰기와 환기만 잘하면 일상을 유지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아직 풍토병으로 당장 전환할 단계는 아니더라도 전환 가능한 몇 안 되는 국가로 꼽은 것입니다. 그는 현재 확진자만 잠재운다면 한국의 지금까지 데이터를 봤을 때 독감 취급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한편 미국 매체에서도 이러한 한국의 밤거리 모습에 대해서 활발한 밤거리엔 자신감이 배어있다고 평가합니다. 또한 많은 한국인들은 거리 해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실내 실외 마스크를 모두 쓰고 다닌다면서 이렇게 국민 모두가 철저하게 백신과 개인 방역을 철저히 하는데 저런 보상은 당연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 국민들이 고생해서 이런 결과를 만들었고 앞으로 더욱 상황은 나아진다는 전망이 나오는 것이죠. 물론 다방면의 감염병 관계자들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많은 전문가들을 바보로 만든 바이러스인 만큼 어떤 변이가 앞으로 어떻게 나와서 인류를 위태롭게 할지 모른다며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만 경제를 선봉하고 인명 희생을 최소화하면서 이런 결과를 만든 한국이 다시 한번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트래블튜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